살면서 이렇게 허탈한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63세 국내 굴지의 대기업 임원 자리에서 물러난 김정호 가명씨가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꺼낸 말입니다. 그는 퇴임식 날 수백 명의 박수갈채를 받았고 수많은 꽃다발과 공로패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닫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났다고 했습니다. 아, 이제 나를 부르는 전화도 보고서를 들고 오는 사람도 없겠구나. 평생 이 자리만 보고 달렸는데 결국 남은 게 뭐지? 그런 생각이 스쳤어요. 사실 이런 이야기는 김정호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라는 낯선 세계 앞에서 같은 막막함을 느낍니다. 첫 번째 이야기. 억대 연봉이 끝나고 찾아온 공허함. 김정호 씨는 매년 억대 성과급을 받던 임원이었습니다. 회사를 떠난 뒤 처음 한 달은 이제야 쉬는구나 싶어 아침 늦게 일어나고 골프도 다니고 친구들과 낮술도 즐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2달이 지나자 이상한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길더라고요. 아내도 제가 집에 있는 게 싫었는지 잔소리가 늘고요. 주말에만 잠깐 보던 남편이 매일 집에 붙어 있으니 부담스러웠겠죠. 그래서 그는 다시 인맥을 통해 자문회사에 들어갔지만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뭘까? 평생 생각도 못 해봤으니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직업 정체성만으로 자신을 정의해온 사람일수록 은퇴 후 자아 상실감을 크게 겪는다. 사람들이 은퇴 후 우울감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정체성 상실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 이야기. 은퇴 후 시골로 간 부부의 현실. 두 번째 사례는 대기업에서 35년간 재무팀으로 일하다 60세에 퇴직한 이승자 가명 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부부는 늘 꿈꿨습니다. 퇴직하면 깨끗한 공기 마시며 시골에서 유기농 농사 짓고 살자. 그래서 경북의 한 작은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처음엔 도시와 다른 맑은 공기, 조용한 새소리에 감탄했지만 2달이 지나자 정막이 공포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마을회관에 가도 대부분 연로한 어르신들 뿐 대화가 잘 통하지 않고 문화생활도 전무했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무릎이 아파 병원에 다녀오는데 왕복 2시간, 아내는 적적함에 스마트폰만 붙잡고 있었다고 하죠. 우리가 이러려고 평생 돈 모았나 싶었어요. 결국 부부는 1년 만에 다시 수도권으로 올라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은퇴 후의 삶은 로망만으로 준비하면 안 됩니다. 작은 시뮬레이션이라도 해보고 적응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은퇴 후에도 사회적 역할을 잃지 않은 사람. 세 번째는 다른 결의 사례입니다. 58세에 자발적 퇴직을 선택한 박수영 가명 씨. 그는 IT 대기업 임원 출신으로 퇴직 후 곧바로 대학교 시간 강사 자리를 알아봤습니다. 돈을 많이 벌자는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하고 나에게 질문을 던지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처음엔 강의 준비가 쉽지 않았지만 학생들이 과제나 진로 고민을 물어올 때마다 삶의 보람을 느꼈다고 합니다. 박 씨는 지금도 일주일에 2번 강의를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봉사단체 IT 교육 멘토로 활동합니다. 주말에는 손주들 돌보고 평일엔 강의하고 봉사하고 이게 딱 좋더라고요. 몸도 마음도 늙지 않는 느낌이 들어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노년의 행복은 경제적 안정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사회적 역할, 관계, 그리고 소속감이 반드시 필요하다. 전문가 인사이트. 은퇴 후 삶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은퇴 후 나는 누구인가를 먼저 정의하자. 직함 없는 나의 모습을 상상해보고 가장 하고 싶은 일과 싫은 일을 리스트로 적어보세요.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자. 친구, 동호회, 봉사, 소모임 등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관계를 만들어 두는 것이 우울증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일을 지속하자. 경제적 이유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하루 중 규칙적으로 나가야 할 곳,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큰 힘이 됩니다. 은퇴 후 생활 패턴을 미리 경험해보자. 시골에 살고 싶다면 3개월 단기 임차로 경험해보고 해외 장기 체류를 꿈꾼다면 한 달 살기부터 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배우자와 충분히 상의하자.
은퇴 후 부부가 하루 종일 함께 있는 생활은 이전과 전혀 다릅니다. 각자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할 수 있는 합의를 만들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대기업 임원이었던 김정호 씨는 지금 작은 사회적 기업의 고문으로 일하며 주 3일만 출근합니다. 돈은 좀 줄었지만 마음이 편해요. 내가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그게 이렇게 소중한 건 줄 몰랐어요.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도 평생 달려온 레일 끝에서 막막함이 두렵다면 오늘 밤만큼은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직함도, 연봉도, 회사도 다 내려놨을 때 나는 누구일까? 그 질문의 답을 찾는 순간 진짜 은퇴 준비가 시작될 것입니다. 앞서 감정과 공감을 중심으로 풀어낸 이야기에서 이어서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을 실제로 현명하게 설계하고 살아가기 위한 전문가 시각의 구체적 실용적 정보를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말하듯 친근하면서도 깊이 있는 인사이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퇴 준비, 이렇게 구체적으로 시작하세요. 은퇴는 단순히 회사 그만두기가 아니라 인생 2막을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준비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야 해요. 첫 번째,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많은 분이 연금만 있으면 되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예상보다 훨씬 부족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만 받는다면 월 평균 수령액이 2025년 기준 약 90만 원대 정도인데 이 금액으로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생활하기엔 상당히 빠듯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외에 퇴직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저축과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각도로 준비하는 게 필수입니다. 김정호 씨처럼 임원급이라면 회사에서 퇴직금과 별도로 퇴직연금 제도가 잘 갖춰져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그 연금으로 생활비를 모두 감당하기엔 부족할 수 있으니 은퇴 전 5년간은 자산 점검과 현금 흐름 시뮬레이션을 반드시 해봐야 합니다. 가령 월 생활비가 300만 원이라면 연금과 기타 소득으로 그걸 충당할 수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죠. 두 번째, 은퇴 후의 라이프 스타일을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세요. 김정호 씨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직장인일 땐 하루 12시간 이상 꽉 찬 일정에 익숙하지만 은퇴 후엔 시간이 너무 많아 허무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미리 내가 은퇴 후 어떤 하루를 보내고 싶은지 실제로 계획표를 작성해 보는 걸 추천합니다. 아침 기상시간, 운동, 취미, 가족과의 시간, 사회활동 등을 시간 단위로 적어보고 이 생활이 한 개월간 지속되면 어떤 느낌일지 미리 경험하는 거죠. 여기에 중요한 팁 하나. 한 가지라도 매일 해야 하는 루틴을 만들면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매일 30분 산책 혹은 이웃에게 안부 전화하기 같은 아주 사소한 행동도 괜찮아요. 이걸 꾸준히 하면 자연스럽게 내가 무언가를 해내고 있다는 자존감이 올라가요. 세 번째,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전략을 미리 세우세요. 퇴직 후 사람 만나는 빈도가 확 줄어들면 우울증이나 고립감에 빠질 위험이 큽니다. 그렇기에 미리 동호회, 봉사단체 혹은 재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를 만들어 두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박수영 씨가 했던 것처럼 대학 강의나 멘토링 같은 내가 도움을 주는 역할을 찾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 우리 뇌는 필요로 하는 존재일 때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거든요. 구체적인 실천 팁과 주의사항. 재무 상담 받기. 재무 설계 전문가와 상담할 때는 자신의 현재 자산뿐만 아니라 은퇴 후 예상 지출, 건강 상태, 가족 계획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이야기하세요. 은퇴 후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의 큰 병원비, 집 수리비도 고려하는 게 중요합니다. 퇴직 후 시범 생활 해보기. 은퇴 전에 최소 13개월 정도 실제 은퇴 생활과 비슷한 라이프 스타일을 실험해 보세요. 예를 들어 재택근무를 하거나 주 3일 근무로 줄여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할 일이 없다는 심리적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은퇴 계획 세우기. 부부가 모두 은퇴하는 경우 하루 24시간을 같이 보내야 하니 서로 취미나 시간을 어떻게 나눌지 미리 합의가 꼭 필요해요. 예를 들어 아내는 도예 클래스, 남편은 등산 동호회처럼 각자 자기 시간을 갖는 게 갈등을 줄이는 비법입니다. 건강 관리도 미리 준비.
은퇴 후 병원비가 생각보다 큰 부담일 수 있으니 건강검진과 운동 루틴을 반드시 챙기세요. 또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가입 상태, 보장 범위도 점검하고 부족하다면 보완하는 게 안전합니다. 취미와 배움은 평생 해야 한다. 뇌 건강과 행복감 증진을 위해 새로운 취미나 공부를 계속하는 게 좋아요. 자격증 도전, 외국어 공부,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등 좋아하는 걸 꾸준히 하세요. 사례별 팁으로 이해하기. 김정호 씨는 은퇴 전 1년 동안 3개월 단위로 근무 시간 줄이기 시범을 했더니 본격 은퇴 후 적응이 한결 수월했다고 합니다. 이승자 씨 부부는 시골 정착 전에 단기 임대 아파트에서 한 달 생활해보고 정막과 문화 불편에 대비할 수 있었으면 실패를 줄일 수 있었겠다는 후회를 남겼죠. 박수영 씨는 퇴직 전에 강의와 봉사단체 활동에 참여하며 이미 은퇴 후 역할을 준비해서 삶의 공허함 없이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점.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막막함과 두려움은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중요한 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한 걸음씩 준비하는 것입니다. 모든 게 부질없다고 느꼈던 김정호 씨도 지금은 내가 필요한 곳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은퇴 준비를 구체적이고 차근차근 해 나간다면 은퇴 후 삶 역시 충분히 행복하고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